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2020년 3월 5일, 오늘 저희가 한번 집요하게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트윌리오입니다. 티커는 TWLO. 네, TWLO. 이 기업이 한때는 성장의 아이콘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주가가 정말 크게 흔들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적 자료를 보니까 이건 뭐 완전 다른 회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CEO가 이끄는 트윌리오. 과연 이게 성공적인 턴어라운드의 시작일까요? 오늘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실적인 것 같아요. 2025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4%나 성장했고 예상치도 훌쩍 뛰어넘었더라고요. 네, 숫자 자체는 굉장히 좋았죠. 특히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GAAP 영업 흑자까지 달성했다?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부활 신호탄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GAF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요. 네네. 이게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한국말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인데 쉽게 말해서 아주 깐깐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깐깐한 기준이요? 네. 예를 들어 주식 보상처럼 실제 현금이 나가진 않았지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들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 기준으로 처음 이익을 냈다는 건 재무 구조가 정말 실질적으로 건강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그냥 비용 좀 줄여서 만든 일시적인 흑자, 뭐 그런 게 아니라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런 변화의 중심에 2024년 1월에 새로운 CEO, 코제마 십첸등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창업자 CEO에서 재무, CFO 출신 CEO로 리더십이 바뀌었는데 이게 결정적이었을까요? 전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회사의 철학이 바뀐 사건이에요. 철학이 바뀌었다. 네, 과거 창업자 시절의 튜일리도는 뭐랄까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성장주였죠. 일단 개발자들 끌어모으고 시장부터 장악하면 돈은 나중에 따라온다. 이런 성장 우선주였잖아요. 맞아요. 일단 달려.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십챈들러 CEO는 수익성 없는 성장은 의미 없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한 거죠. 결국 창업자의 제품 우선 비전에서 CFO 출신 CEO의 숫자 우선 비전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갔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기 실적에는 분명히 약이 되겠지만 혹시 개발자들의 사랑을 먹고 자란 큐일리오의 장기적인 혁신 DNA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간에 세운 3대 원칙이 재무교율, 운영 효율성, 혁신 집중인데 사실 방점은 앞에 두 가지에 찍혀 있거든요. 재무 규율과 운영 효율성. 네, 이 전략이 돈 버는 기계로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과거처럼 개발자들이 막 열광하는 파격적인 제품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환경에 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긴장 관계가 앞으로 TWNO의 미래를 가를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그 원튜일리오 전략입니다. 네. 특히 적자 사업부였던 고객 데이터 플랫폼 세그먼트 있잖아요. 네, 세그멘트. 행동주의 펀드가 그거 매각하라고 엄청 압박했는데 그걸 막아내고 오히려 전략의 중심으로 가져왔다는 대목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 통합이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을 아예 바꾸려는 엄청난 승부수처럼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그 승부수가 바로 트윌리오가 꿈꾸는 미래죠. 우버 문자 보내주는 회사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기로 하고요. 하하, 맞아요.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트윌리오의 비즈니스를 한 3단계로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통신, 그러니까 파이프, the pipes. 이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트윌리오죠. 기업들이 고객한테 문자나 음성통화 보낼 수 있게 해주는 통신 인프라. 말 그대로 메시지가 오가는 관 역할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 데이터, 즉 컨텍스트, 더 컨텍스트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컨텍스트요? 네, 바로 아까 말씀하신 세그멘트가 2단계의 핵심 엔진이죠. 과거에는 그냥 통신관만 제공했다면 이제는 그 관을 통해 어떤 고객이 어떤 메시지를 언제, 왜 주고받았는지 모든 맥락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때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이 세그멘트가 최근에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 계약을 따낸 것도 이 데이터의 가치를 시장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위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AI,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더 인텔리전스를 결합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통신이라는 파이프와 데이터라는 컨텍스트 위에 인공지능이라는 뇌를 얻는 거죠. 뇌를 얻는다. 네, 고객의 과거 대화 기록,
구매 내역, 앱 사용 패턴 같은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응대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CEO가 이걸 지속적인 고객 기억이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메시지만 툭 전달하는 우체부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지난번에 무슨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심지어 뭘 받고 싶어 하는지까지 전부 다 기억해서 맞춤형 대화를 건네는 인공지능 집사가 되겠다는 거네요. 오, 완벽한 비유입니다. 인공지능 집사. 자료에 나온 그 의료 분야 고객사 OMD가 이 기술로 셀프 서비스 콜센터의 문제 해결률을 60%나 높였다는 사례가 바로 이 집사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을 연결만 해줬다면 이제는 그 연결에 기억과 지능을 불어넣어서 고객 경험 전체를 설계하는 회사로 진화하겠다는 선언이죠. 그 집사 비유가 흥미롭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섬뜩하기도 하네요. 모든 사람이 자기 모든 걸 기억하는 집사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고객들의 거부감이 생각보다 큰 장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OMD 같은 B2B 사례는 성공적이지만 일반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기업들까지 이걸 쉽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트윌리오 비전이 가진 양면성이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사회적 윤리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트윌리오는 기술을 제공할 뿐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고객사의 몫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지만 결국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죠. 와, 비전은 정말 거창하네요. 인터넷의 고객 경험 레이어가 되겠다는 건 사실상 모든 온라인 상호작용에 다 관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망이 크죠. 그런데 시장은 아직 여기에 완전히 베팅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봐도 주가는 전고점 대비 한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월스트리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우려하고 있는 건가요? 장밋빛 전망이면의 그림자를 정확히 보셨네요. 월가가 우려하는 리스크는 크게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잡성과 경쟁심합니다. 복잡성이요? 오히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게 장점 아닌가요? 그게 레딧의 개발자 커뮤니티 토론 자료를 보면 되게 흥미로운 반응이 많아요. 한 개발자가 트윌리오는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는 레고 세트지만 나는 그냥 작은 보트 하나만 만들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와, 항공모함 레고 세트라니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즉, 전문 개발자가 아는 일반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이 쓰기엔 기능이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비싸다는 인식이 꽤 있다는 겁니다. 이 틈을 파고들어서 더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운 경쟁 서비스들이 계속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필요한 기능 몇 개만 쓰고 싶은데 너무 많은 걸 사야 하는 느낌이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두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바로 마진 압박과 회계적 잡음을 일으키는 통신사 패스스루 수수료 문제입니다. 패스스루 수수료. 용어가 좀 어렵네요. 이게 편의점 점주가 담배 파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담배요? 네. 예를 들어 담배 한 갑이 4,500원이면 편의점은 이 4,500원 전체를 매출로 잡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세금이랑 KTNG에 줘야 할 돈이 대부분이죠. 편의점 주인을 실제 이익은 얼마 안 됩니다. 트윌리오도 똑같아요. 버라이즌이나 T모바일 같은 통신사들이 기업 메시지 전송 요금을 올리면 트윌리오는 그 인상분을 그대로 고객사에게 전달하면서 자기 매출이랑 비용에 동시에 잡습니다. 아, 그럼 겉으로 보이는 매출, 그러니까 담배값은 커 보이지만 실제 트윌리오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겠네요? 일종의 착시 효과군요. 정확합니다. 딱 그 착시 효과인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여기에 속지 않고 실질 유기적 성장률을 봐야 합니다. 실제로 2026년 가이던스를 보면 보고된 매출 성장률 전망치는 11.5에서 12.5%로 두 자릿수예요. 오, 높네요. 하지만 이 패스트로 비용을 빼버린 실질 유기적 성장률은 8에서 9%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 구조적인 마진 압박이 트윌리오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아까 갭 기준 흑자 전환했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도 함정이 있나요? 함정이라기보다는 미완의 수익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연간 기준 갭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가장 최근 분기인 2025년 4분기 갭 순이익은 여전히 4,590만 달러 적자 상태거든요.
아, 아직 순이익은 적자군요. 네, 영업활동으로 번 돈에서 이자 비용이나 세금 같은 걸 다 빼고 나니까 아직은 손실이라는 거죠. 완전한 흑자 기업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남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리스크들이 명확하네요. 복잡성 때문에 경쟁은 심해지고 통신사 수수료라는 구조적인 마진 압박이 있고 아직 수익성도 완성되진 않았고 하지만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보면 완만한 매수, 의견에 목표 주가 평균은 현재보다 훨씬 높은 $146 수준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는 뭘까요? 물론 강세론의 근거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첫째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트윌리오는 CPIS, 그러니까 서비스형 통신 플랫폼 시장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없는 1위 사업자고요. 게다가 이 시장 자체가 연평균 10% 이상 꾸준히 성장하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죠. 아, 시장 자체라 크고 있군요. 네, 성장하는 시장의 1등이라는 포지션은 그 어떤 리스크도 상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AI 시대의 필수제가 될 수 있다는 그 비전도 강점 아닐까요? 리스크가 분명하긴 하지만 만약 그 비전이 진짜 실현된다면 지금의 우려는 좀 사소해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이자 사실상 트윌리오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EO의 비전처럼 앞으로 모든 기업이 저마다의 AI 상담원, AI 에이전트를 만들 때 트윌리오는 그 가장 밑단에서 통신망, 고객 데이터,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스티치를 통한 신원 인증까지 제공하는 필수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건 단순한 통신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고객 경험 OS가 되겠다는 아주 야심찬 선언입니다. 이 비전에 동의한다면 현재 주가는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보면서 정말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갭순 순실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회사가 벌어들이는 현금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아, 바로 그 막강한 현금 창출력이 세 번째 강세론의 근거입니다. 네, 회계상으로는 적자일지 몰라도 실제 회사 금고에 쌓이는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에만 9억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했고요. 2026년에는 10억 달러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1조 원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 많은 현금으로 뭘 하는 거죠? 그 돈으로 3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요? 네, 이건 회사 스스로 우리 주식이 지금 시장에서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외치는 것과 같죠. 또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시중에 풀린 주식수를 줄여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주주 환원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트윌리온인 지금 정말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성장주라는 옷을 벗고 AI 시대를 준비하는 수익성 있는 플랫폼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가 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현금 부자 기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치열한 경쟁과 통신사 비용이라는 풀기 힘든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트윌리오, TWL로 AI 시대의 OS가 되겠다는 거대한 비전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회계적 착시라는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이 트윌리오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퉁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